여기는 천안입니다. 충남 천안. 지금부터 만나볼 이 사건은 단순한 층간소음 갈등으로 보기에는 매우 충격적입니다. 저 차가 들어가갖고 다 깨지고 저거 유리창문이 있어요. 저기 관리소들 유리창문이 다 깨지고 하나는 올라가서 이제 싸우는 거죠. 가서 싸웠다고 저한테도 얘기했어요. 한참 전에 그 삼촌에 대해서 증인도 가서 하고 가서 면회도 하게 되면 할 거예요. 저 어제 참 한숨도 못 자고 여기서 울었어요. 우리 집 할아버지도 불쌍하고 착하신 분인데 엊그제 막 봤거든요. 엘리베이터에서. 앞부분이 거의 손상이 된 흰색 자동차 한번 보셨을 겁니다. 공사 소음 때문에 시끄럽다, 흉기 공격, 층간소음 갈등, 충돌이 빚어졌는데 제일 눈에 띄었던 건 이 부분이에요. 놀랍습니다. 허주연 변호사님. 이 사람이 관리사무소로 도망가고 피신했는데 승용차로 돌진한 다음에 제 차 흉기로 공격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끝까지 쫓아가서 승용차로 돌진해서 이 문이 잠겨있던 관리사무소 문을 부수고 안쪽까지 들어가서 흉기로 끝까지 공격을 해서 결국 이 피해자가 사망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게 어제 오후 2시 반쯤 천안의 한 아파트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피해를 당한 사람은 5층에 살고 있는 이 남성이었고 70대 남성입니다. 그리고 가해자는 4층에 거주하고 있는 30대 남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래 윗집으로 살고 있다가 계속해서 이제 층간소음으로 좀 갈등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 사건이 났던 날도 윗집에서 보일러 보수 공사를 해서 소음이 좀 발생하는 상황이었는데 평소에 이 층간소음으로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던 이 4층에 거주하던 가해자가 흉기를 들고 올라가서 이 70대 남성을 공격을 한 겁니다. 상처를 입은 남성이 깜짝 놀라서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피신을 했는데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상처 입고 들어오는 주민을 보니까 놀라서 문을 잠가준 거예요. 그런데 한 5분 정도 가해자가 나타나지 않다가 갑자기 자신의 차량을 몰고 관리사무소로 그대로 돌진해서 관리사무소 문을 다 부수고 안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피해자를 더 공격을 했고 결국 피해자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차로 돌진해서 제 차 흉기를 공격하고 다음 화면을 볼까요? 네, 장현주 변호사님. 이게 항상 모든 사건이 그래도 되짚어보면 되짚어볼수록 아쉬움만 남는데 이게 과거에 2차례 전조가 있었다는 보도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2차례 경찰 112에 신고가 됐었고 경찰이 출동했던 정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지금 좀 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10월 11일에 피해자 아내가 누군가 이거 현관문 자꾸 두드린다 이렇게 112에 신고를 했던 겁니다. 경찰이 출동을 해서 피의자를 발견을 했고요. 이렇게 연속해서 이웃집 문을 두드린다든지 아니면 집에 침입한다든지 이러면 처벌될 수 있다라고 경찰이 경고를 했고 피의자를 돌려보낸 겁니다. 그런데 이 피의자가요. 나중에 따로 지구대를 찾아가서 내가 피해자인데 억울하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11월 6일 그러니까 지난달이었는데요. 그때는 피의자가 신고를 했습니다. 위층에서 너무 시끄럽게 한다라고 신고를 했고 경찰이 또 출동을 했었는데요. 좀 제발 피의자는 조용히 해달라라고 했고 근데 피해자의 아내가 요리한 것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다라고 하거든요. 당시 경찰도 일단 중재를 해서 앞으로 잘 지내기로 저 사건을 어느 정도로 일단락 짚고 돌아간 것으로는 밝혀졌지만 사실 그리고 나서 또 한 달여 있다가 이런 또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다라고 하기 때문에 지금 많은 분들이 더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살려줘라고 한 다음에 문을 잠갔고 아예 쾅 돌진해서 흉기를 공격했다. 허주연 변호사님. 그럼 봤을 때 물론 이제 알려지기로는 2차례지만 그 중간에 이번 말도 안 되는 충격적인 층간소음 흉기 난동 이거 벌어지기 전에도 2차례 말고도 추가로 어떤 크고 작은 갈등이 있었던지는 배제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이 아랫집 윗집 층간소음 갈등이라는 게 한 번 신경 쓰기 시작하면은 사실상 생활 반응이 있을 때마다 계속해서 그 층간소음을 피해를 호소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실무적으로 이 사건을 해보더라도 층간소음이 외부에 112 신고까지 가고 서로 아랫집 윗집 올라가서 항의하고 싸우고 이렇게 갈등이 표출되기 전에는 이미 갈등이 상당히 오래 지속되어 온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층간소음 가해자가 누구고 피해자가 누구든 간에 그 어떤 경우라도 이런 식으로 끔찍한 추가 범행까지 이어져서는 당연히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 가해자가 설령 층간소음의 피해자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이 죄를 용서받거나 양형사유에 크게 참작되기는 어려워 보인다는 생각 듭니다.
천안의 한 아파트에서 벌어진 끔찍한 층간소음 갈등, 단순한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7위였습니다.